안녕하세요 주인공 여러분. 여러분의 조연이 되고 싶은 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질문은 놓치면 후회할 그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바로 한번 뽑아볼게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시고요. 고르실 시간 10초 정도 드린 후에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카드를 전체적으로 빠르게 훑어본 이후에 상황별 추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새로운 사건, 상황이 들어왔다. 제3자로부터 들어왔거나 신뢰, 믿음에 관한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무너져 내렸고, 무너져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감정도 들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한다. 다만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시 무너져 내릴 수가 있겠다. 결국 하나의 일상으로 여겨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받아들이는 마음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지기 위한 발판으로 여길 수도 있겠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으로 연인 상황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둘의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생각하는 부분보다 실제로 어떠한 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실망하거나 서운해하는 감정이 들었을 것 같다. 마음이 안 좋았던 일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대가 커서 실망이 생긴 것인지, 혹은 정말 찐으로 실망을 할 만한 일이 있었던 건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신뢰, 믿음에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 사람의 기대가 컸다면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이 있었을 것 같고요. 찐으로 서운했던 일이 있다면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운해 할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3자 때문에 생겨난 일보다는 실제로 일어난 팩트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온 감정 자체가 불안이라는 감정보다는 실망, 상심에 관련된 감정이 들어온 것 같은데, 다행인 것은 넘어갈 만한 일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어찌 보면 단순히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사소한 일이거나 서운함을 겉으로 드러내기에는 싫은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힘 카드에 은둔자 카드가 연결이 되었다 보니까 스스로 감정을 케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은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다음에 타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이 생겼는데 그 감정이 확실히 풀린 건 아니겠다라고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이 빠른 시일 내에 자주 반복이 된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일이다 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합쳐서 얘기를 해보자면, 처음 겪는 일이거나 과거에도 비슷한 일은 겪었지만 이러한 감정이 든 것은 처음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혼자서 추스리고 넘어가려고는 하지만 감정이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주인공분의 행동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스스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 혼자 서운해했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자면 그 사람의 감정이 터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주인공분 입장에서는 신뢰, 믿음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 사람이 서운해하거나 실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잘 추스릴 수 있게 신뢰와 믿음을 주인공 분께서 준다면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회 상황을 알아볼 텐데요. 재회도 분명히 연인 상황과 흐름은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상황 자체가 조금 상이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단순히 서운한 감정이 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마음이 정리가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뭐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서로의 관계 때문에 다시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시 만나는 것도 결국에는 다시 헤어질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을 하신 주인공 분이라면 그 사람과 주인공 분께서 둘이서 소통을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좋은 기회는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선 타로를 예시를 들어보자면 타로를 단순히 점을 본다는 식으로 봐주는 곳이 아니라 상담을 해준다고 봐주는 곳에 가서 타로를 봐보신다든지 관계를 확실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조언을 확실하게 들어본다든지 어떠한 시기든 결국엔 노력을 하면은 좋은 기회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기회는 있겠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났다 헤어지고가 반복이 되지 않는 주인공 분이라면 이미 관계가 확실히 정리가 됐다고 느끼시는 주인공 분이거나 그 사람이 확실히 관계가 정리됐다고 표현을 한 상황이신 주인공 분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거나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결과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인공 분께서 정재회를 원하신다면 노력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저는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일상적으로 재회를 한다기보다 갑작스럽게 어떠한 일이 생겨서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재회를 한다면 좋은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끝이 너무나도 확실히 보이는 관계인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 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흐름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사람하고 연인이 되기는 사실 힘들어 보여요. 그럼 일반적으로 보지 않고 연인이 된다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야지 연인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 그 사람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던가 회사, 사회 혹은 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 사람은 주인공분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없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싶고 그렇게 이성적인 관계는 끝을 내고 싶어 하지만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혹은 주인공 분께서 그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좋아하고 있다면 그 모습 덕분에 좋은 관계처럼 보이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다른 감정에 의해서 사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끝내고는 싶은데 관계가 또 중요하니까 관계를 또 끝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갑자기 급격하게 그래 주인공 없이는 나는 못 살겠다
인생이 뭐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무조건 연인이 될 것 같고요. 다시 일반적인 흐름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주인공분에게 이성적인 감정은 없을 가능성이 큰데 생겨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렸을 때 이성적으로 보고 호감을 느끼는 것은 미지수이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어 한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관계가 또 나쁘지 않게 흘러간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로서 연인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해서 연인이 될 수는 있는 사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상황에 합쳐져서 모든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을 해보자면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 라고 대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빠르게 훑어본 이후에 상황별 추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해결하고 싶은 작은 목표는 마음에 품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힘들고 마음이 편치 못하지만 작게나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다. 그렇게 가치를 키우고 싶다. 지금 이렇게 도태가 될까봐 불안하지만 타이밍만 있다면 언제든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처음으로 연인 상황 예시를 들어보자면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가짐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안타깝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는 제가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만약 그러한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현재에는 없지만 꾸준히 나아가고 싶은 마음가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인공 분께서 그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나 실망을 했거나 기타 등등의 마음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지금 그것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지금 당장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커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온다면 어찌하나 하고 불안해하기는 하지만 기회만 온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열심히 잘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그 사람은 지금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회 상황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그 사람은 주인공분에게 마음이 남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 때문에 주인공을 만나지 말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 다시 만난다면 호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지만 좋은 감정보다 좋지 않은 감정이 현재는 더 커 보이는 느낌? 이러한 감정이 스스로 생겨난 것인지 주인공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뭐가 있는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호감은 있어 보이지만 해결이 확실히 된다면 재회를 향하겠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반대로
재회가 힘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사람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마음이 답답해서 빠르게 결정을 하고는 싶은데 그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마음이 결정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재회를 너무나도 바라고 계시는 주인공 분이라면 도대체 그 사람이 뭐가 해소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조심스럽게 다가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가가게 되면 그 또한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 썸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제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면 정말 도통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을 것만 같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카드상으로는 계산적이다 라고 의미를 할 만한 카드는 없지만 카드의 흐름상 계산 중이다 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드 8번으로 시작을 한 게 사실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분께서 간단한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라면은 확실하게 호구 조사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사람은 주인공분에게 호기심은 있는데 지금 그 사람 생각에는 서로에 맞지 않는 부분, 주인공분의 단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감까지 생기더라도 이거는 사귀면 좀 안 맞겠다, 저것도 좀 안 맞겠네, 이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반대로 사귀게 되면 저거는 좋을 수 있겠다라고 또 현실적으로 생각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져서 도전을 할 만한 가치는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만약에 연인이 된다면 어떠한 과정을 겪을지를 생각을 해 봤을 때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떠한 느낌이냐면 사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사귀어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이 온다면 그래, 한번 만나보고 결정을 하자, 만난 이후에 나의 감정을 고려를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임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주인공분에게 관심 혹은 호감이 있는데 깊은 마음까지는 아니고 사귀게 된다면 사귀면서 마음이 깊어질지 말지를 판단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그 사람은 무언가 해소가 되어야지만 자신의 마음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리딩의 진행 방식은 전체적으로 빠르게 훑어본 이후에 상황별 추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순리대로 흘러가서 기회는 올 것이다. 기회가 온다면 행동으로 옮길 것이고 열심히 행동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준비는 행동을 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노력 대비 이상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아무 때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더욱더 이득이겠다라는 모습이고요. 연인 상황을 예시를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시기에 행동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최근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크리스마스나 새해 혹은
이후에 다가오는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념일을 챙겨야지 앞으로가 편할 것이다. 혹은 그래야만 앞으로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 보이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행동으로 잘 옮겼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혹은 앞으로도 그렇지 않다면 마음은 이렇게 충분히 많이 먹었는데 단순하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사람이 분명히 준비는 했는데 주인공분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다가올 기념일엔 주인공분께서 원하는 걸 그 사람에게 확실히 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특이해 보이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사람이 그러한 어떠한 날, 기념적인 날이나 특별한 날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완성이 되는 부분이 펜타클 카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해주고 싶은 것보다 주인공분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더 크지 않나 싶어요. 다만 주인공이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라고 혼자서 판단을 내린다면 잘못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제외 상황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은, 그 사람은 주인공분에게 마음은 있으나 좋아하는 마음보다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헤어진 이후에 그 사람이 주인공분에게 마음이 있어 보이더라도 좋아하는 마음인 것보다 좋은 관계가 되고 싶은 건지, 다시 연인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 건지랑은 다른 문제이겠다. 그래서 단순히 좋아하고 있는 마음이 남은 건지 다시 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인 건지는 주인공 분께서 잘 알아내야 할 것 같은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좋은 관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을 수 있겠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람 입장에서 봐보자면 언제든지 다시 연인이 될 마음은 있다. 반면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마음, 어떻게 보면은 믿음에 가까운 부분이 없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 사람은 마음은 많이 흔들릴 수 있겠으나 현실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최소 조건일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솔로, 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둘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우선 가장 크게 보여지는 부분만 짚어보자면, 그 사람은 주인공 너만 오케이면 나는 바로 고할 거야. 너가 확실히 호감 표시를 하면 나는 바로 나도 좋아.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수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것 같다라는 애매모호한 모습이기는 한데요. 이러한 모습을 좋게 표현을 하자면 주인공분을 배려하는 모습이고요. 그냥 표현을 해보자면은 조심스러운 모습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나는 너가 마음이 없으면 끝낼 준비도 되어 있다 라고도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분께서 그 사람과 썸을 타고 계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밀당이나 재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져요. 싫어하지 않는 부분은 정말로 딱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그런 건 본인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마음이 섰는데, 판단이 됐는데
그 마음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것은 비호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혹시 모르니까 그 사람의 반응을 주인공 분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주인공 너만 좋으면 나는 고야 라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관계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요,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는 더욱 크게 보여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부분을 빠르게 설명을 드린 이후에 상황별 추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현재 그 사람은 규칙적이다. 혹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익숙하지만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것을 또 절제하려고 한다. 과거에 규칙이 없었던 그 날들이 행복했다고 생각이 될 때면 그리워진다. 지금은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규칙을 넘어서 무언가를 새로 창조하고 싶다 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연인 상황을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 사람은 현재 엄청 크게 막 억압을 받는다 이러한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원하지 않는 것,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지켜야만 하는 무언가가 생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지켜야 할 것을 단순히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괜찮은데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과거에 규칙이 없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끔 생각이 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절제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겠으나 그 자신만의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어떻게 보면 일탈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이 행복하다는 기억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경험이 최근에 있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일탈이라고 하면은 오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것이 혼자만의 시간일 수가 있고요. 취미 생활을 즐기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건전하지 않은 일탈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이 혼자만의 시간, 취미 생활을 잘 즐기고 있다고 느끼시는 주인공 분이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즐기는 것과 규칙이 정해진 상태로 즐기는 거는 다르게 느끼고 있는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건전한 일탈이라면 그냥 정말 자유롭게 놀 수 있게끔 해주면 정말 간단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만약 건전하지 않은 일탈이라면 이미 스스로 절제를 하는 것으로 보아 막고자 하면은 잘 막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규칙을 넘어서 일탈을 할 수 있을까 꿍꿍이는 가지고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그냥 흘러가게끔 놔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통이 된 부분이라면 주인공 분께서 배려가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고려해 보고 주인공 분께서 선택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재회 상황을 알아볼 텐데요. 그 사람은 재회를 원한다기보다는 재회 말고 다른 것을 원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재회를 할 수는 있겠으나 순수한 사랑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카드도 나름 괜찮게 나와서 긍정적인 해석은 가능하지만 너무 껴맞추기 형식이라서 애매한 것 같고요. 헤어진 게 길지 않은 분이라면 그러한 분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 사람은 주인공분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 사람은 결혼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라고 봤을 때 혹은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라고 봤을 때 나는 결혼을 원하는데 그것이 주인공과는 조율이 될 것 같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이 조율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접어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계획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겠다라고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했던 순수한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과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고자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주인공분과 다시 재회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재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주인공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 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가장 큰 부분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부분 같아요. 그리고 카드상으로는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겠다, 그것이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이것이 삼각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겐 헤어지진 않았지만 한 달 동안 연락을 하고 있지 않는 애인이 아직까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아직 전 애인을 잊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그러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더라도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지금 연애를 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썸을 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나 당분간은 연애 못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뒤에 애인이 생기는 것과 같은 마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뚫리느냐, 뚫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넘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 혹은 창조하고 싶다, 나아가고 싶다 라는 마음가짐이 있는 상태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부분을 빠르게 설명드린 이후에 상황별 추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작은 목표가 생겼어요. 그것은 충동적일 수 있지만 기대가 되고 궁금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목표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정을 내렸고 하고자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해서 존중받고 싶었어요. 행복하기 위해선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바랬어요. 네,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해석한 이 부분이 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해석을 한 거긴 한데요. 연인 관계인 분들 중에 혹시 최근에 그 사람이 주인공분에게 어떠한 사소한 거라도
고집을 부린 적이 있다면 그 경우에만 해당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큰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집을 부릴 만한 건덕지도 없는 별것도 아닌 일이었을 수가 있는데 괜히 고집을 부리고 싶어진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반항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뭐 결국엔 어련히 나 혼자서 알아서 잘 하겠지 라는 마음인데 주인공 분께서 너무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가 긍정의 표시는 전혀 없이 거절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괜한 자존심을 부리면서 고집을 부렸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여지고요. 연인 관계에서 그 사람이 고집을 부린 게 전혀 없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충동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난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는 게 좋다라는 마음이 커 보이는데 그 욕구가 강한 반면에 배려받고 싶다라는 마음, 존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함께 해야만 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일이 이미 지나간 이후의 상황이라면 그것을 배려받지 못하면 행복한 관계, 균등한 관계가 무너질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표현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회 상황을 알아볼 텐데요. 그 사람은 충동적으로 주인공분이 생각이 났을 수 있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은 아마 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본인의 행동을 그 사람이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충동을 억제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분께 연락이 왔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녁에 연락이 왔건 낮에 연락이 왔건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다기보다는 연락을 지속하고 있는 관계였다면 그 사람은 충동적인 부분을 억제하면서 연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 관계가 그 충동만 억제를 잘 한다면 긍정적으로 균형이 잡힌 관계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갑작스럽게 연락을 할까 말까를 고민했던 그 사람이라면 지금 그 사람에게는 헤어진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지켜야 할 도리는 있다라고 생각 중인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재회는 정상적으로는 지금 힘들어 보이는데 서로에게 충동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비슷한 관계는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썸을 타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주인공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위에 서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동등한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주인공분에게 호감이 있다, 너무나 좋아한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호기심에 가깝고 그래서 궁금한 정도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본인이 배려를 받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위에 설 수 있다면 당연히 좋고 우위에 서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균등한 관계가 되어야지만 자신이 배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주인공 분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굉장히 큰데 그 사람이 시큰둥해 보인다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신이 배려받고 있는가, 배려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서로에게 행복할 수 있을 만한 균등한 관계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 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서로의 인간,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과 연애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 중일 가능성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생각 중인 어떠한 신념을 지키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